자, 이번에는요, 뭐 할 거냐, 그러면 나사하고 기어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사하고 기어. 자, 여기 M 이런 것을 미터 나사라 그래요. M 써져 있으면 무슨 나사? 미터 나사.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 0.8에서 곱하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나사의 피치입니다. 나사의 피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미터 나사는요, 180도 회전시켰을 때에 축방향으로는 180도 한 바퀴 반 바퀴만 돌렸죠. 그러니까 0.8이 아니라 반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리면 1피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반 바퀴 돌리면 반만 내려가요. 그러면 360도 회전하면 얼마 내려가겠어요? 피치 1피치만큼 0.8 내려갑니다. 오늘 아시는 거예요. 자, 앞나사의 지름 이거 아닙니다. 요 지름은 앞나사의 지름이 아니라 요건 피치원 지름이라고 해요. 피치원 지름. 그래서 요것이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니까 요것에 대한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자, 뭐냐면 나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중심선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피치원 지름이라고 기준이 되는 놈이 나와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안쪽으로, 자, 뭐냐, 그러면 안쪽으로 안지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쪽으로 안지름이 나와요. 자, 나랑 같이 그려봐요. 자, 바깥지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요 간격은 맞아야 되죠. 그러고 나사는요,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각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각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나사는 어떻게 하냐, 산과 산. 자, 요 안쪽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속으로 들어간 놈을 골이라고 그래요. 바깥쪽으로 나온 놈을 산이라 그래요. 그럼 또 여기에 골짜기, 산골짜기죠. 산골짜기.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산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골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또 산, 골짜기 이렇게 해서 이어줘야 안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사가 돼요. 이럴 때 한 바퀴 뺑 돌리잖아요. 그러면 산에서 산으로 이동을 해요. 이걸 피치라 그래요. 또 골에서 골로 이동을 해요. 이걸 우리는 피치라 그래요. 피치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한 산과 한 골만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은 한 줄 나사예요. 근데 한 바퀴 돌렸을 때, 자, 골이 두 개 이렇게 내려간다. 요만큼의 피치다. 그러면 한 골, 두 골 내려갔죠. 그러면 두 줄 나사. 또 요것을 세 개 내려간다. 그러면 세 줄 나사.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과 산, 골과 골을 뭐라고 한다? 피치라고 하는데 360도 회전했을 때 1피치만 내려가면 한 줄 나사, 2피치 내려가면 두 줄 나사, 3피치 내려가면 세 줄 나사. 그럴 때 자, 360도 돌렸을 때 내려간 요 길이를 우리는 L 한 다음에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그러면 한 줄 나사는 리드는 곧 피치죠. 두 줄 나사는 2피치고 세 줄 나사는 3피치고. 그러면 한 줄, 두 줄을 N이라 했을 때 리드 길이는 그 줄 나사의 줄에다 피치를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피치원 지름이 나옵니다. 무슨 지름? 피치원 지름. 그 다음 안쪽은 안지름, 바깥쪽은 바깥지름.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사는 360도로 돌렸을 경우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사는 항상 경사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안쪽에서 산골짜기 산골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계한 게 나사인데 360도 한 바퀴 돌렸을 때 산과 산 한 반만 올라간다. 이것을 피치라고 하는데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피치만 가면 요것은 뭐야? 한 줄 나사. 근데 요놈이 2개 내려간다 그러면 2줄 나사. 3개 내려가면 3줄 나사.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내려가는 길이를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줄수에다가 피치를 곱한 거다. 요 정도 여러분이 개념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봐요. 자, 뭐냐 그러면 바깥 지름이 얼마예요? 자, 바깥 지름이 20mm고 피치가 이면 3줄 나사입니다. 2분의 1 회전했다 그러면 180도 밖에 안 돌렸어요. 했을 때 나사 축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이게 L입니다. 그러면 바깥 지름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하고 한번 해보죠. 자, 중심선이 있고요.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내려간다 했죠. 내려가는데 자, 3줄 나사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렇게 그릴 때, 자, 그릴 때 3줄 나사는 360도가 돌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피치 1, 2, 3, 3개가 내려간다는 거죠. 요걸 전체를 더한 게 뭐냐? 리드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줄수 3 곱하기 피치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놈이 180도만 내려갔어요. 그러면 요놈이 2분의 1이죠. 360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피치가 얼마냐? 2mm죠. 2, 3은 6 나누니까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계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정리해준 이 개념만 알면 요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뭐냐 그러면 2줄의 요 피치죠. 그럼 리드 길이 L은 줄수에다가 피치 곱했다. 그러면 0.2 곱하기 2 곱하기 0.5니까 이호는 11mm네요. 이제 눈에 보이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정리 잘합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요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미터 나사 M이라고 했죠. 하중이 요만큼 걸리는 후크 성장처럼 이렇게 돼 있죠. 적절한 크기가 적절한 것은 그러면 피치원 지름을 적절하게 세팅해라. 왜냐면 여기에 피치원 지름이라 했잖아요. 28이 좋을지 32가 좋을지 계산해서 적당한 놈을 계산해서 정리해야 되죠. 하중이 요만큼이고 허용 응력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 A분지 뭐예요? 그렇지. P 요것은 4분지 D제곱분의 4P 고로 내가 원하는 직경 D는 요런 식으로 되죠. 루트 뭐야? 파이 시그마물의 4P 이렇게 되죠. 그럼 집어넣어 줘봐. 4 곱하기 P는 얼마야? P는 압력이니까 30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3.14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6승 메가파스칼이니까 그럼 이건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건 킬로 뉴턴. 그러면 단위는 뭘로 나오냐 그러면 미터로 나오겠죠. 미터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캘리브레이션에서 계산하면은 28보다는 크고 30 근처일 겁니다. 32. 그래서 32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은 계산을 한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SQRT라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계산기에. 그럼 SQRT 쓴 다음에 가로를 2번 열어요. 열고 열어서 4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 닫고 나누기 또 내나 똑같이 3.14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6승 닫고 엔터 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0.8 설계를 하라 했으니까 여유있게 설계를 하면 29하고 32 바운다리에 있다 그러면 큰 놈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로 선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보죠. 자, 세 줄 나사의 피치가 1.5 이회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세 줄이고 피치다. 그랬을 때 리드는 2개 곱하는데 한 바퀴도 아니고 2바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리드 길이 L은 N 곱하기 P인데 요걸 360도 돌린 거죠. 2번 돌렸으니까 2회전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5 곱하기 2 하면 9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하고 42번은 기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기호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분하고 또다시 다른 패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호 문제, 이것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호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기호는요, 항상 두 축이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은요, 한 축의 중심선, 그 다음에 한 축의 중심선, 이렇게 해서 중심선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이가 적은 놈을 뭐라고 하냐,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파이가 큰 놈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요걸 기어라 그래요. 기어. 그러면 아까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린 게 뭐냐, 그러면 요 지금 그려져서 그린 게, 자, 다시 그릴게요. 미안해, 다시 그립시다. 자, 뭐냐면 흰색으로, 자, 그려봅니다.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중심선이, 이쪽도 중심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준원이 있어요. 기어를 만들 때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기준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준원은 항상 이렇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마주칩니다. 이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기준원을 피치원 지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름 해서 2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파이가 적은 쪽을 피니언, 큰 쪽을 우리는 기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바깥지름을 그리는데요. 바깥쪽은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요 모듈이라는 요 사이즈만큼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요만큼 더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안찌름을 그려주는데요. 이 안찌름을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요 만난 놈 있죠. 여기 요 놈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여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것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어를 그릴 때 항상 요 안찌름에서 시작돼 가지고 바깥지름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안찌름으로 시작해서 바깥지름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기어는.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대쪽도 요 안쪽에서 나오겠죠.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기어는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기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놈을 1이라고 놓고 요걸 2라고 할 때, 자, 모듈은 M은 얘하고 얘가 맞물려 갔기 때문에 여기 M이나 여기 M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안찌름하고 피치원지름, 안찌름하고 피치원지름하고 바깥지름 요 사이를 모듈이라고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한 개가 이수라고 하는데, 한 개, 2개, 3개 이렇게 세우겠죠. 그럼 여기에 몇 개 있다라는 걸 이수를 G라고 합니다. 이빨수, 이수. 그럼 여기가 1이니까 G1 씁니다. 그럼 여기는 G2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름을 D1, 여기는 D2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요 놈을 뭐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보면 축이잖아요. 그래서 중심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중심 거리라고 하고 C로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C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는 다 됐어요. 자, 항상 피치원 지름은 센터와 센터 사이에서 두 기어가 제대로 물려가려면 겹쳐야 된다. 그 다음에 안쪽은 안지름, 바깥쪽은 바깥지름이다. 상대방의 안지름과 바깥지름은 만나야 되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값을 모줄이라고 한다. 기어가 서로 맞물려 가기 위해서는 모줄은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치형, 이빨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는데, 요 숫자를 세우는 걸 이수라 하고 G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G1, D1, G2, G2 이렇게 한다. 그럼 요게 1000바퀴 돌았다. 그럼 회전수는 N1, N2 이렇게 합니다. N1, N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1, N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1, N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있습니다. 자, 우리 피치원 지름은 D라고 했잖아요. 자, D, 요 기준 지름 D는 모줄에다가 인수를 곱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이다 그러면 D1은 M1, G1. 근데 M은 그냥 M이죠. D2는 MG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경은 Dout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경은 요 노란 바깥쪽이죠. 그러면 피치 지름에 M이 있고 또 요쪽에 M이 있겠죠. 그러면 M 두 개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원 피치원 지름에 M 두 개가 더해진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외곽지름, 바깥지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게 MG죠 여러분. MM 공통이니까 이 수에다 2를 더한 다음에 모듈을 곱하면 외경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뭐라고 하냐? 감속비라고 합니다. I를 뭐라고 그래요? 감속비. 감속비는 기준이 되는 놈의 회전수. 요놈의 N1이죠. 그러면 N1에 대한 요놈 N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요게 5바퀴 돈다 그러면 5바퀴 돈다, 1바퀴 돈다 그러면 감속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구할 때 여기는 치형수가 더 적습니다. 여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형은 서로 반대 관계를 놓여요. 그럼 요놈이 5바퀴 돌았을 때 이거는 G2분의 D1 이렇게. 그럼 요것도 D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D2분의 D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다. 자, 센터 간의 중심 간의 거리는 자, 요 피치원 반경이죠. 그러면 요 피치원이 D1이었죠. 요거 D2죠. 그러면 2분지 D1 더하기 2분지 D2니까 2분의 D1 플러스 D2다. 여기서 D는 피치원 지름이라는 걸 꼭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속비가 G1, D2가 G1이 1대 4다. 모듈이 4고 피치원 인수가 G1이 40개일 때 스퍼기어의 중심 거리를 구해라 이랬죠.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생각만 잘하면 절대 머리 아프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센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놈 2개가 있는데 자, 요놈이 만약에 자, G1이 크죠? 한 바퀴 돌 때
요놈은 4바퀴 돈다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여기 4바퀴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듈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수는 요 G1이 몇 개냐? 40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G2는 몇 개겠어요? 40개, 10개겠죠. 왜 한 바퀴 돌 때 4바퀴 돌아야 되니까. 이걸 캐치해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M하고 G가 나왔으니까 P1 지름은 MG1 또 P1 지름 D추는 MG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M은 4죠. 이수는 뭐야? 40. 그러면 80 뭐야? 밀리미터가 될 거고 여기는 4 곱하기 10이니까 뭐야? 40mm. 그런데 뭐 중심거리 C는 뭐야? 2분지 D1 플러스 D2죠. 그러면 2분의 뭐야? 80 더하기 40이니까 2분의 120. 그러면 60mm가 나와야 되는데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나? 요거 감속비가 T형으로 나와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다 지워버리고 나는 이거 해점수로 푼 건데 미안해요. 자, 다시. 자, 어떤 G1이 한 개니까 여러분 조그마겠네요. G2는 이빨이 4개, 1대2 비율이니까 요게 많네요. 그럼 요게 4바퀴 돌 때 요게 한 바퀴 돈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요게 감속비지만 이 수에 대한 문제로 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G1을 뭘로 했냐? 40개로 한 거죠. 모듈을 뭘로 했어? 4로 하고. 그러면 G2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더 많이 있어서 4, 4, 16, 160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요거 맞춰서 계산한 거예요. G1이 40개면 G2는 4, 4, 16. 당연히 160이 돼야 1대4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쪽 D1은 4 곱하기 40이니까 4, 46, 160이 되고 요쪽 D2는 4 곱하기 160이니까 얼마예요? 4, 6, 24, 4, 1은 4, 840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서메이션에서 2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60 더하기 840이니까 0 되고 올라가니까 90, 80, 90 100이 되네요. 그럼 2로 나누니까 요게 답이네요. 그렇죠? 계산을 하시면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이 계산을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정확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하고요. 모듈이 8이고 이수가 45인 스퍼기어에 P1 지름, 그럼 P1 지름이라는 것은 모듈에다 뭘 곱해요? 이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듈이 8이고 이수가 45개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 8에 40, 그 다음에 4, 8에 32, 그러니까 360이 되겠네요. 360mm가 계산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지금 내가 해준 거 있죠. 요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CBT에서 계산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렸듯이 연습을 서너 번은 해보셔야 요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할 거라 믿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